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위권 심사 후 조례 한 건 심사와 산업국 소관 허무회박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위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위권을 상정합니다. 노동환 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번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노동환입니다. 평소 산업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태엽 주역산업과장입니다. 정두식 신산업과장입니다. 오정철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산업국 세입 예산은 17억 6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9,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3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174억 2,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주력 산업과는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 부품 지원 기반 구축, 울산형 도심 항공 교통 육성 사업 등의 19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울산 태워 전용 계류시설 조성 등 14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전기 수소차 핵심 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신산업과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사업, 연구개발 지원단 지원 사업 등에 4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5G 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 운영, 차세대 2차 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133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디팸 경진대회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 5천만 원 중 시상금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에너지 산업과입니다. 수소 전기버스, 수소 트럭, 수소 전기차 보급, 수소 전기 트램 실증 사업 등에 57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경 수소 배관망 구축 연구기획, 안전기반 소형 수소 추진 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 등에 8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동일하게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4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예탁에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시 재정 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6,580억 원보다 4,462억 원이 증가한 5조 521억 원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3억 원이 늘어난 2,213억 원이며 4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41억 원이 증가한 7,770억 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기정예산보다 총 95억 원이 늘어난 819억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240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6억 원이 증가한 1,174억 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서 안 435페이지 울산 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비 9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과 신산업과 소관 예산서 안 527페이지 플라스틱 리앤업 사이클링 실정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10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산업과 소관 예산서 안 528페이지 수소 전기버스 보급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으로 2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에 17억 2천만 원이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산업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력 산업과입니다. 현재 태화호는 울산 신항의 임시 계류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화호를 정식 선박으로 등록하고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계류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박 운용에 대한 인프라,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남구, 장샘포 동에 계류시설을 조성코자 하며 이를 위해 설계비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산업과입니다. 플라스틱 리앤업 사이클링 실증 지원 사업 구축 사업 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리앤업 사이클링 실증 지원 사업 구축 사업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고부가치 화학 소재로 재활용하여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기획하여 11월에 환경노동위원회 증액 사업으로 선정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비 지원액 5억 원 및 12 매칭액 5억 원, 총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산업과입니다. 수소 전기버스 보급은 환경부와 우리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4조에 의거 노선버스 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화 및 친환경 자동차 우선 도입에 따라 우리시는 환경 친화적 저상버스인 수소 전기버스 12대 보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당초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비는 수소 전기버스 8대로 보급하는 예산이며 우리실 대기질 개선과 더불어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활성화 및 저상버스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는 수소 전기버스 4대분 사업비인 국비 8억 4천만 원 및 12 매칭액 8억 8천만 원, 총 17억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2023년도 1차 재추경입니다. 추경 또 각 부서별로 많이 또 노력도 하셨고 특히 신규 사업에 여러 가지 발굴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오늘 또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에 따라 특히 신규 사업에 설명 잘 하시고요. 설명에 따라 여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 점 유념하시면서 의원님 질의에 다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산업 구성안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질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 바라면서 오늘은 첫 질의가 김종훈 부위원장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짧은 기간 안에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하고 이런 거 당초 예산을 하고 올해 추경 때까지 또 다양한 또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환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각 과별로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력 산업가에 보면 그 울산형 페이지 113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 예산이 이렇게 3억 원 올라왔는데 이게 2023년부터 25년까지 36억 원 12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력산업과장 주태입니다. 울산 그 도심 항공교통 UMA 육성 사업은 실제로 국비를 매칭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상의도 하고 그 대통령 공약상의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대 예타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현재는 국비는 못하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그런 걸 나중에 국비가 되면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한 3년간에 한 36억을 좀 편성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좀 편성한 게 좀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게 좀 부족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편성했는데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분야에도 UM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연습도 하고 실증을 좀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을 해가지고 11호만 편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올해부터 네네. 예산이 편성되는데 올해부터 한 3년간 자체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저기 중앙에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런 선도적으로 조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국비를 좀 추후에 따려고 한다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전부터 보면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규제 특구를 이렇게 준비를 했던 지금 어떻게 규제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까? 제가 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여쭤봅니다. 어떤 규제 특구? 도심항공 모빌리티 규제 특구. 그러니까 모빌리티 만들면 이거를 띄워서 사실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항공법도 그 있고.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 테스트 베드로 도심항공 테스트 베드로 현재 우선순위로 그 교통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국토부 예타 진행하면서 어디에서 할 그때 R&D도 있고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테스트 베드는 울산에 지금 일순위 됐는데 나중에 그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현재 규제 특구로는 지정된 그런 건 없는 거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주관으로 국가 예타가 진행 중이고 예타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버티포트, 그다음에 버티포트에서 도심 항공을 이제 운항할 수 있는 운항 여러 가지 시스템, 그다음에 그걸 실증할 수 있는 실증 항로 이런 것들이 연계 사업으로 쭉 이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교통국과 산업국
협력 사업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실증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이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던 사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저희가 기체를 제작하는 사업들, 울산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과 협력하에 UAM과 관련된 기체 제작, 그 다음에 협회 구성, 협회 운영 이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조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는 와중에 시제품 제작에 관한 추가 사업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그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아무쪼록 그 UAM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들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선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 클러스터나 이런 거 국비를 좀 따서 울산이 좀 주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드론 실증 도시도 사실은 울산이 구축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신규 사업비가 3억이 배정된 것 같은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 드론은 울주군이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9페이지 보면 신산업과입니다.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측면에서 약간은 중복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그 연구 용역 계획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들 이제 1억 원 연구 용역을 반영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올 4월 달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정부의 기본 계획을 통과를 했고, 그 기본 계획을 통과를 하면 3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떻게 2030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탄소 CO2를 감축할 건지를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 이제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1억 원을 반영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배출 공정 전환은 뭐냐면, 그런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자동차를 보게 되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그 부품이나 이런 업체들이 그에 대한 어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어떤 그런 업종 전환에 따른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업종도 지원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달에 그 산업부 과제 다배출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공모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울산시가 선정이 됐고, 그 사업을 이번에 이제 추경에 작년 10월 달에 이제 당초 예산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2억 8천 얼마 해가지고 저희들 반영한 사안입니다. 요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그거는 상당히 이제 연계가 있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탄소 중립 연구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고 다배출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순서가 뒤늦게나마 이렇게라도 같이 진행이 되는 게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울산의 어떤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대기업들은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면밀하게 좀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울산이 탄소 CO2 배출량이 한 4,200만 톤 정도 되는데 산업부문 배출량이 87.5%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시민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산업 부분이 많이 탄소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현재까지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한 뭐 이런 기본적인 영역들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에너지과장님. 어차피 같이 물려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탄소 배출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희 수소라든지 태양광,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 들으면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이렇게 하는데
뭐 무작정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뭐 확대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 계획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아리백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자발적인 예.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그 주문해 주셨던 부분들이 위원장님 포함한 여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산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가지고 울산시 산업 정책을 조망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주문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각 산업별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술 로드맵 포함해가지고 인프라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그 인재를 어떻게 적절하게 양성해서 산업 부분에 공급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고 그 구축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축으로 저희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 부분에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그리고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산업 부분에 적절하게 공급을 해서 울산시 기업들이 경영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 부의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노동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22페이지 보면 울산형 도심 항공교통 육성 사업에 총 사업비가 36억이고 요번에 3억이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주관 참여에 보면은 울산 TP를 비롯해서 대학과 항공기업, 자동차, 드론기업 등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력산업과에서는 이거 우리 지난번에 그 울산 그 컨벤션 센터에서 한 그 행사를 한번 했죠. 네, 미래박람회를 예. 작년 11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갔을 때도 저희들 또 이 내용을 보니까 드론이 앞으로 잠재적으로 드론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시를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활용 단계는 아니지만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실정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제 UAM 그 전시한 그 유니세트에서 지금 시제품을 제작한 UAM인데요. 실질적으로 UAM은 실질적으로 이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나중에 사람이 탑승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체 개발이 먼저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대 자동차도 하고 있고요. 하나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기체가 일단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 날아다니는 어디에서 떨어질지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한데요. 현재 울산에서는 개발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울산의 목표는 지금 그는 기체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그 UAM의 기체 부품이나 근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울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래 선도적으로 많이 또 역할을 할 거라고 보이죠.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지금 대구부터 해가지고 전 지자체가 다 UAM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시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번에 그 울산형 도시망금 모빌리티 육성 사업을 해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지금 편성했는데요.
나중에 기체를 개발할 때 우리가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가 있고요. 지금 도심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도 지금 뭐 산업부나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예타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도 지금 자체적으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자, 과장님. 노력하고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선도적으로 뭐 나아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뭐 초기 단계 준비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만큼 타 지자체에서 대구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도 많은 이 연구 개발도 하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태화호 전용 계류 시설 있죠. 주력산업과 과장님 523페이지네요. 이번에 그 9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앞서 그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울산 태화호가 계류장이 필요를 해서 울산 남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착을 접안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네. 예. 그런데 이걸 보면은 우리 전체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게 그 계획에서 통과됐습니까 이게? 네,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고, 공유재산 심의 통과를 하려면은 우리 그 행자위에서 이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죠. 네, 26일 날 그 행자위에 네. 저희들이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이게 행자위에서 먼저 예산 심의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일정 조율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야지 행자위에서는 아직까지 이 심의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태화호 계류시설 조성에 대해서 설계비를 우리 상근위에서 이를 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행자에 올리고 그 예산은 이쪽에 올렸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날 돼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돼 있었는데 그쪽에 먼저 갈라 그랬는데 그게 좀 미뤄져 가지고 26일로 저 행자회가 그 내용이 좀 미뤄져 가지고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론 우린 태화호가 계류시설을 만들어서 정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물론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절차상 행자위에서 먼저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이걸 우리가 그 산업국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지 26일 날 행자위에서 심의를 하고 우리는 먼저 심의를 한다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행자위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그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것은 먼저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소속위원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주력산업과에 대한 예산이 이 심의하는 만큼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먼저 심의를 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 예를 들어서 행자위에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심의가 보류된다든가 심의가 삭감된다면은 우리 예산 역시 심의가 삭감돼야 될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이 안을 또다시 다뤄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절차를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신산업 과장님 525페이지 보면은
3D 프린팅 하는 거죠. 예, 3D 프린팅 해외 전시회 울산관 운영 지원이 있던데 이거 보니까 우리 예산 그 설명서에 보니까 독일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독일에 예. 포맥스라고 하는 예. 그 3D 프린팅 분야에 큰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예. 독일 뮌헨에서 이걸 그 전시회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 상건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해외에 대해서 참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상건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고 보이시면 이 부분이 갈 필요가 우리가 참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라든가 검토를 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3D 프린팅 해외 전시회 울산관 저희를 설치하는 거는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울산관을 설치하는 건데 2018년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 실시한 이후에 그전에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전시회가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예산은 일단 어떤 예산이냐면 울산관을 설치하는데 기업들이 이제 나가는 데 대한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이고요. 이제 그 설치가 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상권위 위원님이나 울산시에서 당연히 나가서 그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될 거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이제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제가 있도록 말씀드린 하겠습니다. 것은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부서라든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설치 비용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근위에 예.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예.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예,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예, 김종익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환 산업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요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23쪽에 한번 보면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 비면허 주파수 활용 해상통신 서비스 실정과 관련돼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이게 네. 아닙니까? 네,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요 지금 이 실정을 하면 효과가 있을 건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에 배를 만드는데요. 배를 만드는데 그게 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 안에서 통신이 안 된다. 비면허 주파수라는 것은 KT나 LG, SK하고 요금 내는 주파수가 아니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통신만 해가지고 하는 주파수인데, 배 안에서도 통신이 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배하고 항만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실정해가지고, 지금 배 운항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실정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LG나 SK, KT 이런 어떤 주파수를 활용해서 지금 통신을 해왔는데 네. 이러한 기술들이 뭐 옛날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네,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통신이 좀 바다에서는 중요하고 항만에도 통신이 잘 안 되면 그 전화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체 주파수를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상통신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정 공모해가지고 당첨된 겁니다. 지금 통신 비용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예, 통신 비용 절감이 아니고요. 네. 그거는 해상의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언론 기사에 보면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신속한 선박의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노후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어
통신 비용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통신 비용은 그 돈 내는 통신 비용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하기 위해서 육성하고 해상하고 자기 주파수를 그 해놓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건 돈이 안 내는 주파수입니다. 예, 일단 뭐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고 해서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이러한 효과들을 좀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울산 태호를 그 기점을 해가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는 그 실증 사업을 많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예. 산업 부분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돼서 1억 원 시비 책정하셨는데요. 이게 아까 부연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참고 자료로 이제 봤던 것은 이제 부산의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산과 비교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반 및 체계 조성과 관련해서 부산에서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은 보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2030 탄소 중립 저감 목표가 세팅돼 있고 그다음에 2050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이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네. 좀 너무 틀립니까? 부산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예. 탄소 중립 녹색위원회는 예. 부산이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 정부에서. 옛날에 탄소 중립위원회가 이번에 예. 그 새 정부 들어오면서 탄소 중립 녹색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수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4월달에 2030 이제 NDC가 이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따라서 다른 이제 지자체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뭐 부산이 탄소 중립 녹색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건 조금 약간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기반 및 체계 조성에 뭐 이런 내용을 참고로 그래서 해서 뭐 우리 그건 있을 수 있죠. 뭐 울산도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해서 솔직히 탄소 중립에 대한 총괄 부서는 저희 뭐 신산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경 쪽에 파트에서 총괄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울산에 아까 말한 대로 4,200만 톤의 80.5%가 산업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용문 용역에 반영해서 좀 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십시오. 이제 저희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서도 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 있는 주관 부처는 환경부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정부 정책을 전체의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울산시도 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산업 부분에 배출량이 많고 이 부분에서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전체 울산시에 대한 탄소 중립과 관련된 탄소 감축과 관련된 계획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 자체적으로 산업 부분에서의 감축에 관련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행 계획을 자체적으로 한번 수립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수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 여기에도 탄소 중립 분야 신산업 선도와 관련돼서 수소 경제권 조성 이래가지고 부산에서는 지금 이렇게 항목을 넣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전환, 탄소 중립 기술 개발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소 에너지를 사용해서 지금 트램도 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수소를 이용한 어떤 사업들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도 보니까 그렇고 인근 지자체도 수소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예. 시장님께서 수소와 관련돼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수소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 탄소 중립과 병행해서 우리 국의 어떤 비전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수소를 전주기로 봐서는 생산, 그다음에 저장, 유통, 활용 단계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우디나 미국으로부터 블루 암모니아를 들여와서 이걸 크래킹의 수소를 생산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 단계 지금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여러 이제 LNG라든지 그리고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혼입해서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운송 부분에서는 울산시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 그 다음에 상용, 그리고 앞으로 건설 기계 이쪽 부분까지 활용 부분을 좀 더 넓혀 나가기 위한 여러 인프라 구축 그리고 보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그 배관망 구축 인프라들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 쪽과 활용 쪽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면 전주기와 관련된 여러 산업 생태계들이 활성화되고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동해서 그 에너지 산업과의 이 수소 전기 트램 실증 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정 예산액이 2억 정도였는데 5억에서 7억 정도 시비가 투입되는 걸로. 예, 저기 예. 수소 전기 트램은 올해 3차년도로 마지막 사업인데요. 예, 예. 저 기존에 올해 당초 예산에 7억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예. 그 2억 당초에 2억이 반영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5억을 추가로 저기 반영 요청하는 건입니다. 예, 예. 이거 지금 수소 전기 트램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지금 현대 로템에서 수소 트램 제작은 완료됐습니다. 지금 세종 쪽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지금 장생포 한까지 연결된 장생포선에 그 수소 트램을 얹어서 앞으로 실증 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만족할 만한 그 성능을 발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앞서 언급하셨고 잘 아시다시피 울산 트램이 도입된다면 그 트램의 기간 열차로 수소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제작은 완료됐고 울산시가 충전소와 그 선로 이 정비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그 수소 트램이 실증을 울산시 지역에서 해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그 제가 뭐 포럼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상용화법 수소 전기 트램 실증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 분야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리한 건으로 심의 의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와 연동된 실증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왜 이런 특례를 주느냐 하면 수소 경쟁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지금 수소에 제약이 많아서 이 특례를 한 거거든요. 예. 이 기반으로 해서 실증 사업. 아니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한 건 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몇 적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관련법의 제한이 많다는 것이고 자동차법에도 그렇고 보안가스법에 의해서 그렇고 이런 제한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평행한 건으로 해서 시의를 함으로써 실증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 에너지 산업 과장님하고 이게 연관성이 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 예. 사업이 성공적으로 계획되어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전기 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백현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홍유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과장님들 세 분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력산업과의 저기 지역 특화 산업 그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1억 6,500만 원이 정액이 됐습니다. 그죠? 정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네,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은 중개부에서 매년 주력 산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딱 정해져 있고요. 우리 시비 한 7대3 되는데요. 국비 된 데에서 우리가 시비 매칭 비율을 당초 예산에 좀 그 부족해서 적게 잡아고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1억 6,500만 원 예.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 그 지역 특화 산업은 우리 그 주력 산업 분야의 R&D나 B-R&D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그 세 가지 그 주로 그 세 가지 사업이죠. 기술 그 개발 지원하고 기업 지원 부분은 어떤 거죠? 예, 주력 산업 분야에 좀 R&D 분야를 좀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 스타기업 발굴해가지고 또 스타기업에 그 돈을 줘가지고 스타기업 발굴되면 혜택으로 저희들 돈을 줘가지고 기업을 좀 육성하는 게 있고요. R&D 분야에는 시군구 연구산업하고 그다음에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 강화하고 기업 플랫폼 지원하는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지역 특화라면은 우리 그 자동차, 조선, 화학이 이제 네, 세 그렇습니다. 가지가 그 우리 그 지역 특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당초에 그 예산이 그 부족해서 조금 그 추경에 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그 다 편성을 못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요 금액까지 1억 6,500까지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전체적인 그 시 재정을 봐가지고 예산 분야하고 전체에서 조금 모자라 가지고 다음에 추경을 하자고 그렇게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법정 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7대3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 지원이 되고 그 3%에 30%에 해당되는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그 매칭 비율에 해당되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아마 예산 사정이나 사업의 수행 정도를 보고 예산실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도 모방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매칭에 따른 지방비를 요청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사업 진행에 따라서 아마 그 예산실에서 적이 판단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사전 뭐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예산을 봤습니다만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그리고 재정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들을 시기에 맞게 편성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가 됐고 이 부분에 저희 추경 예산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고 예산실에서는 예산 편성을 한 사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산업과에 그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예산서 525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은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DFAM 경진대회 우수 작품 시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신규 사업이죠. 예, 이제 그 사업은요. 원래는 DFAM 경진대에 돈이 그 예산 자체가 이제 뭐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시상금이 거기에 3천만 원은 행사비고 2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상금입니다. 그 시상금을 이건 이제 행사 운영비로 그 지급하는 게 그 우리 이제 예산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그 뭐지 않습니까? 기타 보상비로 해가지고 예산 꼭지를 하나 신설해가지고 이쪽으로 그 보상금을 2천만 원을 하고 그러고 이제 DAM 경진대에 3천만 원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기존에 5천만 원 있는 경진대에 5천만 원 예산을 분할해가지고 한 겁니다. 뭐 딴 건 아니고요. 예. 예. 본래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5천만 원이 한꺼번에 정보산업진흥원에 나갔습니다. 근데 시가 직접 행사를 총괄해서 수행하다 보니까 예산 규정에 맞도록 3천만 원은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2천만 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5천만 원은 동일한데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나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그 실제적으로는 처음 하는 경진 대회는 아니고 매년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모르거든, 그죠? 몰라서 이게 그 신규 사업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헷갈리는 면도 있고 DFAM이라는 이 그 내용이 이제 3D 이제 그 하고 관련이 있죠, 그죠? 3D 프린팅이 이제 그 설계 방법이죠. 방법을 그 설명하는 부분입니까? 뭐 실증하는 대입니까? 디자인 포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 그래서 3D 프린팅 제조에 적합한 설계, 디자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뭐 주조, 단조 여러 가지 그 이제 제작 기법을 통해서 부품들을 생산해 왔다면 이걸 3D 프린팅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설계라든지 그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3D 프린팅 제조와 적합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디자인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서 저희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 그와 저희가 요 경진대회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조금이라도 그 부품들이 3D 프린팅 제조 방법을 통해서 좀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 저희가 선정된 제품들이 실제 제품화되고 납품된 실적도 있고 해서 매년 저희 경진대회를 해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뭐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동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해왔고요. 여기 분야는 산업 부문하고 우리 생활 부문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부분은 우리 제조 분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뭐 산업 부분이 제조 산업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부분 해가지고 학생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에 쓰는 어떤 3D에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이번에 또 원래는 이제 이게 시상도 이제 과학기술부 장관상만 있었는데 이번에 산업부 장관상까지 추가로 저희를 확보해서 대상을 이제 장관 가기부 대상, 산업부 대상 요래 추가로 이번에 같이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여튼 뭐 저도 이래 보니까 이게 설계 방법이 이제 일반 그 가공 그 설계 방식하고 3D 프린팅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덮어가면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설계 방법이.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내용이 뭔가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적층 구조로 해가 그 설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면이 있더라. 이건데 이걸 이제 해마다 그 해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어떤 뭐 기존의 뭐 주조나 단조 쪽에 금융 쪽에 했던 분야하고 이 아까 만든 적층에서 하는 분야를 뭐 보면 좀 획기적인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다 됐는데 뭐 그 추가 질문을 안 하도록 하면서 같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립 울산 탄소 중립 전문과학관 잘 아시면 저희들 작년에 그 국립 과학관 예산을 확보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국립과학관 설립 울산에다가 최초로 울산에 이제 국립을 붙여서 하는 걸 했고요. 자, 여기 이제 부지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방부 유료 부지 부지 그쪽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돈으로 먼저 부지를 사고 국방부도 사고 그걸 다시 가기부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재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근데 우리가 35억을 반영한 이유는 그 당시에 반영할 때 한 28억 정도 했었는데 그것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고 좀 이래가지고 그 공시지가 조금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 감정 기간에 평균 계약을 내 보니까 한 35억 정도면 뭐 충분하게 매입을 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돈이 남으면 다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반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다가 우리가 샀다가 다시 가계부에다가 다시 재매각 할 거니까 뭐 요 예산은 또 매각되면 또 그 돈이 들어와서 저희 하는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 전문과학관 건립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 안 그래도 뭐 저번 주에 또 이제 가기부 담당 팀장님 오셨고 진행 사항들 저희들 했고 이제 뭐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허가 받을 사항들, 인가 받을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 완공 내에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국의 전부 울산시 전체 또 4차 산업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 또 일자리 창출부터 하나하나 여러 정말 산업국이 중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1차 중에도 보면은 어느 국보다도 신규 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울산 시민들 위해서 또 김두인 시장 또 역점 사업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해서 편성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또 질의도 있고 거기에 답변을 잘 많이 해주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NH산업과에 보면은 528쪽에 이제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 이제 있는데 그 금액은 전체 얼마 1억인데 차후 전체 있는데 이 부분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제 어쨌든 무산가 끊는데 협력이 돼가 지금 추진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또 신재생 에너지로서 분명히 또 구축은 해야 되고 울산에서 가장 또 수소 생산 기지로서도 또 각 뭐 경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단 공급만을 많이 갖춰주면은 또 생산자와 또 소비자 같은 혜택을 누리는데 요즘에 대해 우선 편성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 연구계획비는 작년에 산업부하고 부산, 울산, 경남이 협의를 해가지고요. 수소 배관망 구축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자 해가지고 국비 1억하고 부산, 울산, 경남 각각 1억씩 편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비 편성하게 된 거고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울산이 생산이라든지 유통에 있어 가지고 울산이 수소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되면은 부산, 울산, 경남에 있어서 울산이 수소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은 용역해서 하면은 울산시가 수소 거점 도시로서 좀 우위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생산이 지금 수소 보생 가장 지금 싸게 생산되고 설비망 많이 안 들고 하는 부생수소가 지금 현재 울산은
100% 지금 부생수소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오프로티움입니까? 오프로티움하고 카프로타 예, 카프로타 예. 이제 섬유 원료 생산 전문업체 카프로탐에서 나오는 그 하고 하는데 이 업체들하고도 연계됩니까? 왜 됩니까? 차후에 나중에 저 배관망이 연결이 되면은 저기 어프로티움이라든지 카프로 그리고 SK라든지 다 그 저기 연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연계되면은 어쨌든 울산의 생산 업체들은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 그죠? 예, 생산업체에서 이제 생산해서 소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저 판매해서 울산에서는 생산 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예. 결국 공급하면서 부산과 경남은 소비 입장이 될 것 같고, 예, 그죠? 맞습니다. 생산업 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오히려 소비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용역 잘해서 울산들도 먹거리부터 생산세 실제 부생수소는 한계가 있다 입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생수소만 해당되는지 배관망 할 때 문제는 이제 수소가 기호 1보이다 보니까 원소 기호 1보이다 원자 1보이다 보니까 증발을 하는 게 상당히 거리망이 멀면은 많이 증발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는지 역시도 용역에 포함되는지. 예, 이게 부생수소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부생수소는 울산에서 생산하는 건 자체 소비가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 LNG로 해가지고 수소 생산하는 부분하고 향후 저 암모니아 가지고 수소 생산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저기 연구가 진행될 상황입니다. 실제 부생수소는 뭐 여러 가지 철광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부산물로 생산했는데 이 부생수소는 실제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죠? 친환경 에너지로서는 그 1kg 1톤 생산하는데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10배, 10톤 생산된다는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린 수소로서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 점에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저기 말씀하신 대로 울산 부생수소에는 울산 지역 내 생산에도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입장이 하다 보니까 지금 롯데정밀화학에서도 암모니아 가지고 실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프로티움도 암모니아 수입을 해가지고 생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저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에서도 암모니아를 활용해가지고 저기 남항 그 저기 동구 오일 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저기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앞으로는 그린 수소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생산을 단가가 상당히 높지만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로 갔을 때는 원천적으로는 그린 수소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또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뭐 부울경 잘 될 수 있도록 영영 예산 편성되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시면 질의 있습니까? 네, 백현재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신산업과에 궁금한 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플라스틱 리엔업 사이클링 실정 지원 센터와 관련돼서 이러한 지금 플라스틱 리엔업 사이클링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 특허나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그 메모리가 되어 있을 거고 관리를 하고 계실 거고 등록이 됐을 건데 타 업체에서 이렇게 만약에 건너왔다 이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특허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인데요. 예. 이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뭐 잘 아시겠지만 울산에 이제 석유가 대부분의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업체가 예. 화학 업체 아니면 예.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재활용하는 업체가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업체죠. 예, 그래서 예, 예,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제 울산 재활용 협회가 있고요. 예, 거기에 재활용 업체가 저희들 이제 한 75개 정도 업체가 많은 업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업사이클링을 지원해가지고 특히 여기에 15개 우리 화학업체, SK라든지 업체가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고 협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하는데 그런 재활용 업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고
그 사업 주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 좀 약할 거 아닙니까? 기술이 좀 떨어지니까 그걸 하학업체가 예. 당연히 SK의 뭐 폐플라스틱 10분의 1도 만들고 또 뭐 해중압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플라스틱을 다시 만들고 이러는데 그 기술 지원을 대기업들이 해주겠다, 하학업체가 해주겠다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간 외 업체가 들어온 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 내 업체도 지금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어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업사이클을 하다 보면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뭐 일례로 SK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어떤 그 바운다리로 해가지고 기술 지원도 하고 설비 지원까지 SK가 가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좀 간에보다는 간 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죠. 예, 저 조금 이제 각도가 다른데 특허를 내가 이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본은 없다. 훌륭한 기술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방안들은 어떤 단계를 울산시에서는 어떤 단계를 거치면 그분들이 이러한 어떤 공장을 설립하고 이런 재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제가 그 이제 그 부분은 이 플라스틱 업사이클 사용하는 실증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일단 그래도 한번 해봐야 이 사업이 이 가형 특허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증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설비 지원은 저희 탄소 중립 선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에 그걸 해서 거기 총 사업비 그러니까 500억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3년에 거쳐서. 근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설비 구축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특허를 가진 어떤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된 사업장을 좀 활성화하면 지금 현재 우리 울산 시내에 상주하고 있는 플라스틱 소각장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 물량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플라스틱 업사이클 사이클이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도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벤치도 만들고 재활용해서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타켓은 이제 그거는 재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더 해서 여기에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이제 뭐 탄소 중립 차원도 있고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차원도 있고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또 감할 수 있고 또 우리 또 위원장님 저번에 그 폐플라스틱 재활용 쪽에서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김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너지 과장님, 산업과장님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보면은 수소 전기 버스부터 시작해서 트럭, 전기차 보급이 있는데 수소 전기차 보급이 원래 그 예산에 23억이 오늘 우리 신청을 했죠. 예, 맞습니다. 있는데 이 보면은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수소 전기차 639대 민간 보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당초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당초 예산 일부 편성돼 있었고 또 1회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수소차가 639대 보급을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정액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이 민간 보급하는 부분에서 차량을 더 만들기 위해서 민간 보급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 639대는요. 저희 국비는 639대가 확보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 지방비는 200대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0대.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대분을 추가로 지금 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639대는 우리 당초 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그거는 국비입니다. 국비로서 전부 다 소진이 다 됐다. 아닙니다. 국비를 소진하려면 시비도 그만큼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그 국비분 중에 시비 반영된 200대분만 지금 올해 지금 저희 당초 예산 639대 중에서 200대만 우리 울산시에 우리가 광역시에서 우리 시에서 200대가 된 예산의 편성 매칭 부분이 편성이 돼서 편성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왜 당초에 예산이 편성 안 하고 이게 이래 추경도 저희가 올랐어요? 당초에 639대 국비
맞춰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 우리시 예산 사정 여건이 안 돼가지고 예. 일단 200대만 반영을 했었고 이번 추경에 또 추가로 해서 200대를 지금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1회 추경에는 반영 안 했다겠잖아요. 근데 당초 예산에 200대고요. 200도 그다음에 지금 추경 때 200대. 400대다 이 예, 말이지. 400대 반영됩니다. 보통 이제 보조금이 한 3,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 그중에 3,400만 원 보조금 예, 드리네요.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국비가 한 2,250만 원 정도, 나머지 12부담인데 국비는 한 600대, 635대 정도 분량이 매년 이렇게 책정돼 갖고 내려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12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편성을 조금 덜 하거나 아니면 더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635대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는 200대 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여유가 조금 더 있는 상황이고 수소차 보급을 위해 가지고 좀 시에서 정책적으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대를 추가적으로 요청했고 총 400대 분량의 시 보조금이 이번 추경에 담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수소차 정기 보급을 해주는 그 과장님 이 신청을 받잖아요. 예. 신청 다 끝났습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돼야 될 200대 분은 저희가 출고 순서대로 예.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해 추경은 나중에 또 확정이 되면은 또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또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럼 겁니다. 이게 신청하는 하는 게 예. 일반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자동차에 신청하면은 예. 출고되는 순서에 의해서 200대를 하고 예. 또 200대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럼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별도로 신청을 안 해도 예. 그럼 예산 지원이 예산 지원이 된다. 예, 자기네들이 차량을 구입한 대리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대리점에 예. 하면은 자동적으로 예. 이 예산이 3,400만 원 정도 예산이 예, 맞습니다. 개인에게 보조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529페이지 해상 보유 쓰레기 수리 처리용 친환경 선택이 있는데 우리 앞서 우리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이 친환경에 대해서 조금 폐기물에 대해서 이 고부가 가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폐기물을 가지고 고부가 가치를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저희 해양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은요. 예. 저희 산업부하고 해수부하고 부산, 울산, 경남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예. 이 사업은 그 LNG를 활용해 가지고 선박 동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해상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파쇄해 가지고 열 처리해서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수소로 가지고 선박 동력을 활용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부산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수소를 배의 선박 동력을 이용하는데 연결시켜서 그 배가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 쓰레기를 파쇄해 가지고요. 그 이제 열 처리를 해 가지고 예, 소가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합니다. 만들어서 해양 쓰레기를 건져내 가지고 예, 배 안에서요. 배 안에서 예. 소각을 해서 예. 소각을 함으로 해서 거기 부생 수소가 나오면은 그 부생 수소가 동력을 전달하는 데 활용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도 치우고 그 쓰레기로부터 동력도 얻겠다, 에너지원도 얻겠다라는 사업 내용입니다. 실정이 돼야 되잖아요. 예. 실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선박 건조 비용을 대고 그리고 산업부하고 해수부에서 연구 비용을 지원을 해서 부산대학교에서 주관으로 사업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3억 3천인데 이거는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박 건조 비용 100억에 대한 부분을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 부담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연구에 대한 연구 개발 그리고 실증을 해수부하고 산업부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정 건조 비용에 대해서 부산, 경남에 대해서는 우리 할당 금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공동 분담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실정되면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사업 기간이 2026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27년 이후 되면 이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사용 방법이라든지 활용되는 사항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성윤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26일 확정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노동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군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원, 홍유준, 김수종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바이오산업은 최근 환경,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으로 중요성이 정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만명 게놈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 바이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5년마다 바이오 산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 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공유기반 시설 조성 등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유치, 전담기구에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 조례안과 근거 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환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노동환입니다. 평소 시장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백현주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의안번호 169호 울산광역시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울산의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시 바이오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3월 시의회 입법정책 담당관실로부터 접수한 초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바 있으며 집행부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되었으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노동환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재정 이유 및 주요 내용과 근거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바이오 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경기, 인천, 충남, 대전, 경북, 전남, 제주 등 7개 강력시도에서 기재정하여 추진하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늘날 바이오 산업은 기존 산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의 세계 성장 규모는 점점 확대될 전망으로 최근 환경,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으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바이오 산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전국 최초로 2016년 만명 개놈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2020년 7월 개놈 서비스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어 개놈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개발 실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바이오 산업 인력과 산업체, 투자 규모가 대체로 부족한 실정이며 바이오 연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워 전문 인력과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울산광역시 바이오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무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현철 의원님과 산업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신문에 보면 선바이 공공주택지구 의료 복합타운 사업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사실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현재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덧붙여서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지금 복합타운 사업과 더불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별도로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우리는 또 다른 형태로 기업들을 형태로 어떤 식으로 이 복합타운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의 의견 청취 지난번에 한번 그 간담회는 하긴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뭐 저희가 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집행부에서 관련 기업들의 뭐 이런 뭐 토론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의견 청취를 하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별도의 그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뭐 인천이라든지 뭐 이런 대전이라든지 오송이라든지 사실 바이오 산단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뭐 그런 곳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특화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분야, 바이오 분야 또는 어떻게 이걸 또 바이오 산단을 또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하는 빠른 시기 내에 나오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의견을 좀 저희 쪽에서 기업 차원에서 좀 제시를 하는 부분들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저희도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며, 예, 감사하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정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백현주 의원님께서 정말 뒤는 늦었지만은 다 도시가 늦었지만은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을 해서 산업구회가 또 담당과에서는 기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조례도록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9호 울산광역시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예,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재 의원님과 노동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정리일 교체를 위해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화 산업구 소관 해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동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 협약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공동협력 업무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지상 통합파이프랙 구축의 안전한 시공과 성공적 완성을 위해 2023년 3월 22일 우리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도시공사 등 30개 기관, 기업이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통합파이프랙 구축 인허가 지원, 공사 관리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 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아무런 사고 없이 2026년까지 마무리되어 울산 석유화학단지 첨단 안전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소관 업무 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 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약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그 통합 파이프랙 구축 사업 공동 협력 업무 협약에 이 그러면은 지하 배관에 공동 그 배관을 설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어떤 뜻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뭐 좀 다른 분들이 오해가 있는데 예. 기존에 묻혀 있는 지하 배관을 지상으로 옮긴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예. 향후 신규 배관에 대해서 이제는 지하에 매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잘 예. 아시겠지만 그래서 신규 배관에 대한 수요에 대한 대응,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지하 배관이 이제 노후화되면 이제 새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는 지하에다 안 묻고 지상에다가 배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왜 이냐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지하에 있는 매설 배관을 관리하는 거하고 지상에 있는 배관을 관리하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율성이 지상으로 올리는 게 안전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걸 지상에다가 렉을 설치해서 그래서 선반인데 또 선반에다가 렉을 해가지고 배관을 설치한다는 개념이고, 기존에 있는 지하 배관은 그냥 지하 배관도 쓰고 대체 배관 앤드 뭐 추가 수요 배관, 노후 배관에 대한 수요를 여기서 이제 지상 통합 파이프라고 한 사업이고, 동사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울산시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제 거의 한 7년 만에 이제 좀 하나의 결실을 이루어 가지고 기업들이 돈도 출연도 하고 한 507억까지 출연도 하고 해서 저희 화학산업의 날 뭐 위원장님이야 뭐 위원님도 오셨지만 그래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면은 물론 이거 그 배관이 그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뭐 저희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럼 노출 부분에 인해서 공단과 공단 사이에서는 노출이 돼도 일반 주민들에게 큰 그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나 우리 도로변이라든가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여기가 기본적으로 석유화 공단 내에 들어갑니다. 일반 우리 주택가나 이런 데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구간이 토탈 이제 1단계 구간이 3.5km인데요. 이제 뭐 SK
SK 지오센트릭에서 그래서 석유화학 공단 내에 이제 들어가는 파이프렉 기존에도 솔직히 말해서 회사 내에서는 파이프렉을 뭐 설치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간 내에 거기 이제 도로 그 회사 바로 옆에다가 렉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 주민들하고는 큰 일반 영향은 주민들하고 없고요. 큰그 비정량이 불편사항이라든가 예,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위험감이나 이런 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업에서는 이제 파이프를 또 묻어야 되는데 진짜 묻을 공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걸 좀 설치를 해서 했으면 오히려 이제 그래서 기업에 이제 거기에 뭐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어쨌든 뭐 각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파이프를 설치를 하는데 지상으로 그 지하에 묻을 데가 없으니까 지상으로 설치를 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은 차후에 또 수요가 생겨서 기업이 뭐 새로 생기거나 또 필요에 의해서 파이프를 추가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여유 공간은 그 두고 합니까? 그렇죠? 이게 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물건 적재할 때 선반에다가 물건을 적재하지 않습니까? 필요 공간이 생기면 계속 올리면 됩니다. 단수를 올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렉을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배관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면 렉을 또 올리고 이렇게 하면 공간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은 지금 지하에 매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설계에 들어간 이제 기본 설계를 완료를 했고 이제 올해부터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데 저희를 일단은 3단으로 설계를 했고요. 추가 5단까지 증설이 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이프렉의 그 파이프의 수요가 한 50% 정도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업체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3단에서 5단까지 확정도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유진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설비의 시공은 엄청나게 절약될 거고, 그러나 우리도 저 역시도 현대양주에 있다 보면 엄청나게 구조가 많은데 미관상은 솔직히 안 좋고 관리는 엄청나게 좋고, 그 대신 파이프마다 규격이 있으니까 선반이 그 브라켓 높이를 그걸 잘 해서 더 수리 안 되도록 추가 비용 안 되도록 해놓으면 큰 배가이든 작은 배가이든 다 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동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동환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협약보고권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태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부 공무원 소개와 번호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태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숙항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경상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8억 2,20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액된 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85억 8,900만 원보다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도사업 활성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8,900만 원, 농촌 지도자 해외 연수 경비 500만 원, 생활 개선 회원 해외 연수 경비 500만 원, 농업 농촌 공익 직불금 토양 검사비 100만 원, 조사로 품질 검사 200만 원, 울산배 재배 기술 및 품질 평가회로 1천만 원, 인력 운영비 9,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강소농 육성 지원은 당초 편성된 제로비를 일반 운영비 및 일반 보전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울산 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전문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위권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천만 원이 증가한 8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원이 증가한 88억입니다. 64페이지 부서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으로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 안 598페이지 조사료 품질검사 사업비 2천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로 품질검사 사업비 신규 편성 사유는 울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조사로 생산 기반 학중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조사로 작업률 향상과 축산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로 전문단지를 조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동면 봉계 일원하고 두서면 할천 보관들의 100헥타 구매의 조사로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동계 하계 조사로를 울산 축협 사료공장에서 TMF 사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예정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조사로 품질 등급 검사기관으로서 증가하는 조사로 품질 검사 수요에 대응하고 울산에서 생산하는 조사로의 품질 향상 및 조사로 품질 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검사 장비, 시료 보관 등 조사로 품질 검사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제 신태현 소장님은 농수산 과장 하시다가 퇴임하고 기술센터 소장을 부임하여 첫 이제 업무 보고 겸 주경 편성했죠, 그죠? 업무 보고는 했고 추경이 전문에 있고, 했는 게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질의상에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들어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순서에 따라 김수영 의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뭐 추경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전체 예. 해봐야 2억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농업기술센터 지난번 현장 방문 갔을 때도 뭐 잘 봤습니다만은 또 농업에 대해서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상당히 또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지도자 해외 연수가 있죠. 예, 예. 요 우리 보니까 우수 농촌 지도자 15명이 해외 연수를 가는데 이게 매년 하는 그 연수를 갑니까? 예, 매년 갑니다. 그런데 한 최근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예, 올해 이제 올해. 예, 그전까지 내 갔었습니다. 그럼 이 선발은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도자 이제 좀 이제 저거 되고 이제 뭐야 선진 농업 개나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는 그런 바가 이제 전체 뭐 분목은 안 정하고요. 지도자 단체에서 단체에서. 예, 예, 그래요. 그럼 뭐 해외 그 연수를 가도 우리 선진 농업 기술을 또 벤치마킹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 대체로 뭐 어느 나라에 많이 갑니까? 다시 한번 이 우리 벤치마킹하고 예. 해외 연수를 가야 되는데 물론 그 단체에서 물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대체로 우리 농업 선진 농업을 기술을 또 벤치마킹 하려면은 대체 어느 나라에 가느냐 이 말이에요. 특히 나라는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않고, 이제 예. 예산 확보되면은 그 나라하고 이제 경비하고 예. 맞춰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합니다. 15명이 가려면은 이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자부담이 좀 한 40% 들어갑니다. 40%. 예, 예. 아무튼 그 해외 연수를 통해서 예. 우리 우수 농업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선진 기술이 또 많이 또 우리 국내에 도입될 수 있게끔 예. 해외 연수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김성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 백현주 의원님 예. 질의 주시 바랍니다. 59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 품평에 배 품평회 행사 용역과 관련돼서 1,0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데 요 예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요 저 배 품평에는 지금 뭐 보면은 우리 울산 배가 사실은 조금 저 지금 소비도 잘 안 되고 또 배 이미지도 그렇게 이제 전에만큼 또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배가 많이 되고 지금 저장 창고에 보면은 많이 잠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까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나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울산 지역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홍보해가지고 지역 뭐 아까 유통업체라든지 아까 대행 유통업체라든지 지역에 해가지고 하는 마켓 해가지고 사전에 선제적 이제 마케팅 좀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품평에 놓는 것 갖다가 우리 울산시에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인정하는 최우수 품평이 놓으면은 대형 마트의 점장들도 한번 보고 아 울산 배가 다른 지보다 차별이 있구나 차별성도 강조하고 그래 한 연기한 마케팅 한 전략으로 해서 좀 그런 쪽으로. 이거를 이런데 중요한 어떤 마케팅인데 당초 예산에 왜 이런 예산을 책정을 안 하셨습니까? 이제 기술센터는 처음이고요. 예. 옛날에 이제 울산 우리 옛날 울산 농축산과 있을 적에 코로나 때문에 배 되고 축제가 있습니다. 배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있었는데 거기 이제 무군에 다 보도하니까 이 3년간 동안 뭐 배꽃 축제라든지 배 축제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가 지금 옛날 같은 품평에는 배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배 농장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를 시료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배 농장에 봐가지고 농장을 갖다가 품평을 하려고 하게. 예, 그런 식으로. 마케팅과 관련된 울산배의 마케팅과 관련된 이런 사업 예산들은 좀 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익 편성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예, 예. 이거를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처음 예, 하시는 처음, 분이 예, 예. 잘 진행하셔가지고 예. 사업에 대한 행사의 성격들이 좀 잘 반영되어서 마케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하고 내년에는 당초 예산이 좀 적정 금액 올려서 그러겠습니다. 잘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인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사료 그 품질 검사 그 운영비가 요번에 그 2천 얼마입니까? 2천만 원. 1,100만 원. 2천만 원입니다. 예, 잡혀 예. 있는데 예. 그 조사료 그 품종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조사를 하면은 옆에 보통 이제 겨울에 보면은 청보리 대부분이고요. 청보리, 예.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옥수수, 예, 하계작물 보통 옥수수하고. 예, 겨울엔 동계작물은 뭐 아까 청보리 쪽으로 가고. 예. 그러면은 볏짚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료로 사용을 안 합니까? 그것도 들어갑니다 조사로에. 볏짚 같은 것도 이제 조사료로 예, 조사를 가는 게 사용을 우리가 하고, 이제 배합사로에 반대되는 관계. 아까 예, 거칠 조자를 써가지고 그것은 이제 내나 그것도 하나의 조사로입니다. 이제 조사료의 TMF, 예, 일종에 예, 들어가네, 예, 그지요? 예. 볏짚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다 볏짚 해가지고 속해하는 사람들은 볏짚 지금 쌀리지 감안한 거 지금 그거는 다 볏짚 활용을 하는 거고.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영양가라든지 예, 이런 예. 부분에서 예. 볏짚보다는 월등히 나을 월등히 거 아닙니까, 낫고요. 예. 그죠? 그다음에 예. IRG다고 해가지고 오철글래스 해가지고 사료 약물. 예. 알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 성분 조사하고 다 해준다는 얘기죠,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조단백질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조사료 품질 검사 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함께 우리가 지금 농축산과에 솔직히 작년에 그리고 우리 전문 단지를 갖다가 그 사업 신청해가지고 공모 사업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1억 6천3백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전문 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예. 한 2천만 원 정도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뭐 연구기관에 우리가 검사기관에 보니까 그래서 배정된. 조사료를 이제 공급하면서 조사료에서 부족한 이제 영양분이라든지 예, 이런 걸 그럼- 갖다가 또 예. 거기에 맞추어서 예. 또 영양분을 이제 공급하고 예. 어떤 걸 써라. 예, 이제 맞습니다. 예. 이것까지 이제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예. 저걸 하네, 그죠? 예, 예. 권장을 하네, 예, 그죠? 프로그램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그 조사료를 주로 어떤 걸 쓰노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에 대한 분석, 검토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또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단백질이나 이런 예.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사료로 또 해서 예. 이제 보충을 보충하고, 시켜주고 예. 이제 그런 개념이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인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김정은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저기 425페이지에 보면 물품 취득비에 빔 프로젝트 교체가 있는데 이거 빔 프로젝트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스크린도 같이 교체를 하시나요? 예. 빔 프로젝트만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뒤에 아니 아까 그거 보시면은 대강이 빔 프로젝트 하고 네. 전자교타 그다음에 아니. 마이크 전자 현수막 다 포함해가지고. 예. 제 말씀은 빔 프로젝트를 쏘면 저기 뒤에 백스크린 있잖아요. 백스크린은 교체를 안 하는 거죠. 예, 그건 안 합니다. 기존에 있는데 지금 빔 프로젝트 되어 있거든요. 작아 보여서. 되어 있는데 이제 안 작나요? 8년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여서 네. 커요. 뒤에 사진으로 보면 되게 작아 보여서 어르신들이 불편할까봐 이왕 교체할 김에 얼마 돈이 안 되는 백스크린도 좀 최대한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좋은 거 지금 교체하거든요.
여기 한 3,200만 원이면 거의 뭐 영화를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서 그럼 큰 스크린을 하더라도 사실은 무리가 없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보시고 필요하면 이왕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이 된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438페이지 보면 그 공익 직불금이 추경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한 100건 정도가 1년 만에 증가했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아까 검사 시료를 갖다가 알고 100건 더 늘어나 의무적으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늘어난 만큼 그 시료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100건이 왜 증가? 왜 이렇게 많이? 이게 100건 늘어난 것은 우리가 2017부터 19년 동안 이게 직불제 빠져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공익 직불을 받으면서 2017부터 19년도에서는 직불금을 한 번 안 받은 사람은 직불을 안 주거든요. 올해부터 법이 완화되게 되면은 2017년부터 2019년도에 다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면적이 늘어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하면은 내후년에는 거의 비슷하게 가겠네요, 그렇죠? 예, 내년 이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 뭐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다. 네. 예, 김정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기진대 소장님, 방금 우리 김정은 부위원장 질의했는 내용의 전체 틀에는 전체 보면 자산 물품 취득비에 8,950만 원을 했는데 추경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빔도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저도 그거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빔 프로젝트에 대해 저도 잘 알기 때문에 뭐 이런 설치도 주고 하는데 프로젝트 했을 때 화면이 괜찮나 저도 그 묻고 싶었고 뭐 문제 없으면 관계없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만 괜찮으면 빔에 대해가 문제 없으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잘 하시고 그리고 회의실 전자교탁부터 이어 마이크 다 구입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나머지 부분의 전자현수막 구입이 1년 사용하는 게 봐야 80배네요. 현수막을 80배 다는데 8만 원을 했을 때 640만 원이 나오고 보통 우리가 5만 원씩 했을 때 나온 한 400만 원 5팔에 400만 원 나오는데 이거를 4,500만 원 들어 교체한단 말입니다. LED 등으로 LED 전자 게시판을 하는데 실제 일반 체육관에도 엄청나게 사용하는데도 실제 아직 LED 등 안 하거든요. LED 전자 게시판. 우리 정말로 많이 하는 의회나 이래 쭉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몇 건을 하고 하는데 이랬을 때 비용이 너무 과다하면서 아직 사용 빈도 적은데 전자 게시판을 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대회실에 보면은 자 교육을 대회실에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잘 안 붙이고 그러는데 대회실에 하면 이게 된다면은 지금 현수막 비용 드는 것보다는 이제 현수막을 많이 붙이겠지. 이제 스크린 전자 스크린 하니까 뭐 교육할 적에도 그렇고 그런 지금 현수막 비용을 든다면은 산출 근거는 그렇는데 만약 대회실 같은 거는 굳이 뭐 이 산출 근거는 안 들어갔으면만은 그 활용도가 더 활용을 봤을 적에 뒤에 그거 게시판인데 현수막 전자 그게인데 교육할 땐 들 이유가 사용할 이유가 없지. 그거는 뒤에 보면 보통 현수막 다는 거리가 그거 부분인데 요 규격도 요 규격인데 이거를 했을 때 가능하나. 그래서 이 금액 640만 연간 들인데도 이 금액을 봤을 때는 뭐 5년 그러면 이 타당성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실용성과 비용을 따졌을 때 편리함도 없는데 80배 정도 하는데 100개 하더라도 이거는 안 맞는데 80배는 그만 다는데 이거를 4,500만 원씩 들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요 산출 근거는 이제 현수막을 붙이실 적에는 그렇고 만약에 이제 요거를 활용하신다면은 우리 이제 뭐 아까 대의실에 스크린 한다면은 지금 요보다는 현수막 사용량이 많겠지. 비용 대비 평형을 단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알겠고. 예.
또 혹시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휘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1회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26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배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안을 선포합니다.